네, 안녕하세요. 2023년도 두 번째 과학문화 트렌드 세터, 지금 나누고 있는 주제는 챗 GPT와 생성형 AI입니다. 저희가 1세션 지나고요. 지금 2세션으로 넘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세션에서는 챗 GPT의 약간 고도화된 버전 또는 생성형 AI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주제에서는 저희 원종현 교수님께서 관련해서 이제 교수님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간단하게 조금 스토리 라인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생성 AI 그 챗 GPT가 나오기 전에 이제 2022년 4월에 달리 2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써보면서 쓰는 대로 만들어지니까 이제는 프롬프트를 잘 쓰는 게 창의력인가, 그러니까 글로 잘 묘사하는 게 창의력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외양을 글로 묘사한다. 이것도 뛰어난 묘사력이 필요하거든요. 그 상상력의 간격을 메꿔준 게 또 챗 GPT예요. 제가 수업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 뭐를 만들지는 사람이 결정을 해요. 저희 학생들은 메타버스 안에 어떤 게임을 만들기로 했거든요. 거기에 캐릭터를 이름을 정했어요. 학생들이 에단이라고 이름을 정하고 설원에 사는 기관사 소년 캐릭터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챗 GPT한테 소년 캐릭터를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이름 에단이 나이 몇 살, 그리고 성격, 외모, 배경 이런 걸 다 써준 거예요. 요거를 영어로 번역을 해서 외모 묘사해서 만든 그림이 이런 그림. 그래서 이런 그림을 만들고 또 얘를 질문이 있는데요. 네. 아까 그 나온 요걸 넣으면 이 그림이 나온다는 건가요? 이거를 영어로 바꾸고 외모 묘사한 거를 넣으면은 그대로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자연어로 넣는 거니까. 그러면 아까와 비슷하게 네. 저희 챗 GPT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음식 추천해줘 요거와 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와 차이처럼 네. 디테일한 설명이 많이 들어갈수록 더 예쁜 그림이 나온다는 그런 의미신 거죠? 꼭 그렇지는 않은 게 워낙 미드저니가 성능이 좋으니까 그냥 귀여운 강아지 해도 귀여운 강아지가 나오고 미래의 도시를 상상해서 그려줘 라고 해도 멋있는 게 나와요. 무조건 나오긴 하는데 이미지를 제대로 쓰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바꿀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멋있는 미래 도시라고 써서 나온 이미지는 우연히 나오는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거든요. 고칠 수가 없잖아요, 디테일을. 근데 그걸 자세하게 묘사해서 쓴 결과물은 마음에 안 들면 묘사 중에 일부를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바닥을 지구 풍경으로 해줘, 우주로 해줘,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세세한 디테일을 바꿀 수가 있는데 미래 도시를 영어로 해줘라고 했는데 얘는 길게 막 대답을 하거든요. 아무거나 넣어도 긴 답이 나와요. 근데 일단 저는 단순하게 요 단어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미드저니 화면인데요. 여기다 넣을 때 슬래시를 하면 명령어들이 이렇게 떠요.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들. 그 중에서 그림 그릴 거 이매진을 누르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에 이렇게 넣으면 이제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얼마나 걸리나요? 한 1분? 그러면 네. 1분 기다리는 동안 또 네. 궁금한 게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저희가 챗 GPT를 쓸 때 표를 그려줘, 정리해줘 네. 이런 거 했었는데 네. 분명히 미드저니에도 저렇게 옵션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이제 대충 기억이 나는 거는 뭐 버전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귀엽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사실 이미지로 해달라든지 이런 엔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그려지는 동안에 잠깐 그거를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지금 기능들이 보면은 저희가 프롬프트 쓸 때 이미지를 프롬프트 넣어서 바로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대표적인 기능 중에 특이한 것 중에 디스크라이브라는 기능이 있어요. 네, 여기 디스크라이브 D 쓰니까 네. 여기다가는 네. 이미지를 올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있는 이미지를 네, 여기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올리셔도 돼요. 네, 요거 한번 올려볼게요. 요 이미지를 올리면은 메두사가 참고로 저 그림은 제가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라는 걸로 만든 건데요. 메두사가 백발이 짜증나서
하얗게 변한 뱀을 뽑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네네. 저도 아주 멋진데요. 네. 일단 저 퓨처시티에 나온 것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냥 퓨처시티라고만 써도 잘 나와요. 그럼 저 같은 사람들도 이제 그림을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는 걸로. 근데 사실 이게 자유자재가 아니죠. 요거는 우연히 나온 거죠. 우연히. 네, 우연히 나온 거라서 이렇게 성능 테스트를 할 때는 엄청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뭐 과학 논문 표지에 쓸 수 있는 이미지가 뚝딱 나오냐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데 의도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게 어렵거든요. 근데 일부를 바꾸려면 전체를 묘사한 게 있어야지 일부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글을 미래 도시를 한 300자 정도로 묘사해줘 그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쓰시는 동안 저걸 또 영어로 치면 또 잘 해준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 챗GPT가 학습한 단어들이 학습한 글들이 인터넷에 있는 글들을 긁었어요. 네. 인터넷에 있는 글들의 55%가 영어고 네네. 한글이 0.7%입니다. 아, 그러니까 영어를 훨씬 더 풍성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영어를 훨씬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 도시를 그리려고 해도 영어로 물어봐라. 뭐 거의 그렇게 들리거든요. 답변을 영어로 하게 하면 되니까요. 미래 도시를 영어로 묘사해줘. 이렇게 해도 영어로 되고요. 묘사해줘. 예.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영어로 했을 때 살리기 좋은 뉘앙스가 있으면 괜찮은데 영어로 했을 때 살리기 좀 어려운 뉘앙스가 있어요. 수묵화 이런 어렵네요. 거. 네. 예, 이런 것들은 영어보다 한글로 넣는 경우들이 나은 경우가 있어서 네네네.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인공지능 중에 다국어 입력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 것들 커뮤니티에 보면은 일본어, 뭐 프랑스어, 스페인어, 네. 한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뭐 어쨌든 챗GPT가 있기 때문에 뭐 한글로 잘 묘사한 다음에 영어로 번역을 하든지 네. 아니면 답변 자체를 영어로 대답해줘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지금 아까 써주신 거 보니까 영어로 해달라고 해갖고 한번 네.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한글로 묘사해달라고 했어요. 예. 그럼 여기 길게 묘사를 했거든요. 뭐 초고층 빌딩들이 하늘로 향하고 이런 식으로요. 네네네. 그래서 이 묘사된 글을 이제 영어로 바꾼 다음에 네. 이 영어를 넣으면은 여기서 말한 대로 그대로 그려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툴 자체 사용하는 거를 이제 어려워서 못 접하잖아요. 근데 네네. 뭐 지금 이렇게 보니까 간단하게 회원 가입하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기본적인 단어 치는 거 정도만 해봤다가 조금 익숙해지면은 챗GPT랑 같이 활용을 해서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저희가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상상도 해주고 묘사도 해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이게 진짜 이런 거 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아닐까요? 어떤가요? 그 지금 말씀하신 거에 상상도 해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하셨잖아요. 여기 상상은 머릿속에서 본인이 이제 기획하는 능력이고 그림도 그리는 거는 기술적인 내용이잖아요. 사실 얘는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편한 게 맞는데 상상은 그때그때 내가 바라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에 집중을 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챗GPT에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어떻게 물어보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그림을 예쁘게 그려주긴 하지만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고 그 그림에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싶고를 저희 인간이 정해주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 뭐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림 나왔네요. 그림 나왔는데 네. 이게 방금 묘사해서 만든 그림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뭐가 더 멋있다를 할 수는 없어요. 네. 왜냐면 이것도 멋있고 네. 이것도 멋있는데 이제 디자이너로서 네. 이걸 가지고 어떤 포스터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앞에 거는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냥 미래 도시라고만 넣어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뭐 빌딩이 어떻게 서 있고 자동차가 어떻게 날아다니고 이런 묘사가 글로 길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고칠 여지가 있는 거죠. 자동차를 버섯 모양으로 바꿔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 이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 요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원 교수님이 지금 음식을 만들고 불 끓이고 있는 동안에 그림이 그려지고 있을 때 저희 다른 얘기하고 그 안에 이제 코멘트들 남길 때 이제 뭐 그 양파도 넣고 마늘도 네. 넣고 이제 난 마늘 대신 딴 거 넣을래, 뭐 계란 넣을래,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 교수님? 요리하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또 재료를 뭐 넣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냥 프롬프트를 짧게 넣는 거는 인스턴트 라면 이제 이렇게
길게 넣는 거는 요리죠, 진짜. 명품 요리. 네. 이게 진짜 그럴 수 비유가 있겠네요. 적절한 것 같아요. 네. 인스턴트와 실제 이제 맛깔나는 요리를 직접 만들어준. 그림이 지금 나왔는데 약간 애니메이션 느낌이잖아요. 그런 거를 바꿀 수도 있나요? 실사화를 한다든지. 네, 스타일을 뒤에다가 포토 리얼리스틱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포토로 바꿔주고, 뭐 리지저니 이런 걸 쓰면은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바꿔주고, 그래서 아까 네. 예시로 학생들이 한 것 중에 네네네. 챗 GPT로 묘사한 걸 가지고 얘를 만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 3D 모델링을 추가했더니 이렇게 피규어처럼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되면, 물론 지금은 좀 어색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좀 익숙해져서, 그러면은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요? 웹이 이렇게 발전을 할 때 처음에는 전문가들이 만들었잖아요. 네네네. 막 코딩도 복잡하게 하고, 근데 이제 중간에 웹 에디터가 나오면서 저도 웹 에디터를 가지고 코딩을 잘 못해도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은 구글 사이트 이런 거는 그냥 코딩 하나도 안 하고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슈머라고 하죠. 사용자가 네. 직접 만드는 내 네. 입맛에 맞게 만들고, 노션으로도 웹사이트를 만들잖아요. 네.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이제 메타버스를 만들 때 생성 AI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뭐 유니티 코딩을 생성 AI로 한다든지, 네. 아니면 로블록스 안에 생성 AI가 들어가서 네. 이제 자연어로 쓰면은 공간을 만들어주고, 네. 뭐 안에 있는 컴포넌트를 컨트롤하고 이런 네. 게 되니까, 네. 처음에는 전문가들이 메타버스를 만드느라고 시간과 노력, 돈이 굉장히 많이 들였는데, 네네. 플랫폼들이 네. 크리에이터 모드를 지원하거든요. 그러면은 전문 개발자가 아니어도 만들 수가 있고, 거기다가 AI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 더 편하게 만들 수 있고, 나중에는 그냥 쓰면은 AI가 뚝딱 양산해 주는 것도 생길 거고, 이러면 점점 많아지겠죠. 네. 네, 그래서 메타버스가 다시 올라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하셨었어요. 네. 이 네. 그림 그려주는 거 보니까 웹툰을 이런 툴로 그린다는 말이 있던데 네.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게 문제는 없나요? 웹툰 작가님들도 어떻게 그릴까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셔요.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웹툰을 그릴 때 인공지능 쓸 수 있는 툴들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웹툰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 학습용 데이터? 이런 것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네이버 웹툰의 도전 만화 코너에서 그 보이콧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계속 AI로 그린 웹툰은 소비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왔었거든요. 도전 만화에 올라온 거는 이 데뷔한 작가들이 아니고 공모전처럼 도전하는 거거든요. 투고하는 형식이에요. 거기에 올라온 거를 학습용 데이터로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약관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올린 게 이제 카피, 도용되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미드저니로 네. 그림을 그렸어요. 네. 그럼 그 그림의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는지랑 그리고 아까 뭐 AI로 그린 그림은 보이콧 하겠다고 했는데 뭐 이런 그림을 보고 AI가 그렸는지 사람이 그렸는지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미드저니가 그리면 미드저니 풍이 느껴졌어요. 보면은 많이 보면 알 수가 있게끔. 근데 갈수록 그게 덜 할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저작권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미드저니 경우 유료로 사용하면은 여기서 만든 걸 다 상업적으로 활용해도 무방해요. 지금 정관으로는. 그래서 사용하는 데는 저작권을 이제 작가, 사람, 프롬프트를 넣은 사람이 갖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또 생성 AI가 있거든요. 그거는 학습 데이터가 다 인터넷에 있는 것들로 학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송에 걸려 있어요. 네. 근데 희한하게 미드저니는 소송에 걸리지가 않고 네. 스테이블 디퓨전은 소송에 걸려 있더라고요. 네. 소송을 건 데가 게티 이미지거든요. 게티 이미지가 이미지를 판매하는 사이트잖아요.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를 이제 공익적인 목적으로 다 사용해도 되게, 왜 우리 유튜브에 올라 있는 것도 사용해도 되잖아요. 네. 부분 떼서 사용해도 되고 굉장히 완화되어 있는 그 법을 들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게티 이미지는 유럽에서 소송을 걸었거든요. 아, 유럽은 저작권에 대해서 굉장히 또 민감하죠. 네, 더. 영국은 좀 더 그게 타이트하대요. 맞아요. 네. 네, 그래갖고 지금 판결을 어떻게 나나를 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박사님 생각에서는 어떻게 변하실 것 같으세요? 뭐 챗GPT 전문가로서 지금 이것도 보면은 챗GPT한테 물어보고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되실 것 같으십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마다 네. 좀 이제 그 저작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네. 판결도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페더럴 레지스트라고 하는 연방 관보가 있는데 3월 달에 뭐가 나왔냐면은 글이던 그림이던 그 AI로 만든 것에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최종 결과물이 창작자가 의도한 게 아니니까. 지금 좀 랜덤으로 나오잖아요. 네. 내가 여기에 뭐 비행선이 있는지 뭐 다람쥐가 있는지 전혀 의도하지 않고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 미국의 기본적인 스탠스 같이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네이처에서는 논문 넣으려면은 논문에 생성 이미지 넣지 마세요. 라고 나왔어요. 네. 글은 반드시 고쳐서 넣으세요. 라고 나왔고 ACS라고 하는 미국 화학회에서는 AI가 써준 글을 쓰려면은 프롬프트를 명기를 하고 뭘 하고 하는데 사실상 이걸 걸렸을 때 제재를 하기 위한 거지 이거를 잡아내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면은 생성 AI를 안 배울 수도 없고 배웠는데 쓰기도 불편하고 뭐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찝찝하죠, 쓰기가. 지금 일단 소송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네. 일단은 지켜보는 게 현재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판단이고. 남의 싸움 그냥 구경한 다음에 이제 그렇죠. 이제 누가 이기나. 네, 누가 이기나 보고. 이기는 편 우리 편 해야죠. 그리고 그다음 한편으로 이제 아까 미국에서 창작자가 예상하지 않은 거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거꾸로 무슨 말이냐면은 나온 거를 내가 리터칭하면 내 겁니다. 리터칭을 해서 거기다가 무슨 색조를 바꾸거나 여기다가 뭐 그림을 추가하면은 이건 내가 의도한 거기든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모호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리터칭을 한다고 했는데 얼만큼 바꾼 거를 맞아요. 계속 이게 딱 선을 긋기가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예. 근데 일단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데 쓰면 편리하거든요. 굳이 안 쓰고 있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지난주쯤인가 어도비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어도비에도 생성 AI가 탑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포토샵으로 그리던 데서 거의 생성 AI 모드를 쓰면은 이미지가 생겨나요. 그래서 어도비에서 발표한 거는 우리가 만든 툴을 파이어플라이나 아니면 포토샵 같은 걸 쓰고 사용자가 소송에 걸리면 우리가 배상해주겠다. 오, 통 네, 크게. 그렇게 기사를 줬어요. 왜냐면은 지금 디자이너들이나 뭐 웹툰이나 이렇게 콘텐츠 만드시는 분들이 스테이블 디퓨전에 굉장히 몰입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스테이블 디퓨전이 오픈 소스라서 계속 기능이 추가가 돼요. 자꾸 전에는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되고 사실 생성 AI가 아까 우연히 나와서 의도를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거를 디테일하게 보면은 의도 없이는 만들 수가 없거든요. 꼼꼼하게 만드는 도구처럼 되고 있기 때문에 어도비가 그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생성 AI를 탑재한 우리 툴을 안심하고 쓸 수 있게 보증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MS 워드랑 파워포인트는 코파일럿이라고 해서 그냥 어떤 문서를 만들어줘 하면 챗GPT는 글을 주잖아요. MS 워드는 서식이 있는 문서를 만들어주고요. 파워포인트는 이제 페이지별로 차차차 넘어가는 그걸 다 만들어줍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때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요. MS 파워포인트에 있는 코파일럿이 만들어준 문서가 내가 의도한 디자인, 우리 회사의 그런 컬러라든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거랑 잘 맞는 디자인이냐, 이런 이슈가 있을 거고, 뭐 결국엔 또 고쳐야 된다면 얼마나 어떻게 편하게 고치게 해줄 거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디테일한 분들 퀘스천이기 때문에 현재 코파일럿이 나올 거다만 돼 있지 아직은 못 쓰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선택받은 소수의 분들만 쓰고 계시는데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원 교수님 저기 혹시 그 그림 말고 다른 것도 좀 보여주실 만한 게 있으세요? 아, 네. 영상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작년까지만 해도 한 땀 한 땀 만들었어요. 얼굴을 막 네. 캡처한 다음에 거기다 버추얼 휴먼의 스타일을 입히고. 네. 근데 올해는 그냥 네. 있는 영상에다가 스타일만 바꿔도 네. 그게 가능해져서 네, 한번 네, 네. 학생들이 작업한 걸 디자이너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할 때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대로 그대로 쓴다면 사실 사람의 역할이 크게 저 중요하지 좌측에 계신 분이 않겠죠? 누구신가요, 교수님? 네. 저예요. 아직까지 인공지능은 데이터셋에 의해서 또 교수님 갑자기 오른쪽으로 네. 가면서 이제 상당히 젊어지셨네요. 네. 알고
그러고 기획을 보면은 네. 꽤 자연스럽거든요. 네. 치지 않게 목적에 맞게 그런데 이게 만드는 과정이 쉬워 보이니까 생성 AI라고 하니까 네. 이제 뭔가 입력을 하면 뚝딱 나오겠지라고 생각들을 하셔요. 근데 네. 이제 그 과정을 네. 저희 학생들이 요거를 한 학기 동안 했거든요. 아, 이렇게 그랬군요. 회의록을 보시면은 네. 우선 사람 처음 나온 기술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디퓨전 설치부터 네. 그리고 어떤 기술이 나왔나 보고 네. 사용해 볼 기술들을 조사한 다음에 뭐 예제 같은 거 나온 것들을 보고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도 어떤 기능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네네네. 것들을 본 다음에 네. 아까 보신 거는 완전히 자연스럽진 않아도 그래도 일관된 이미지들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걸 만들기 위해 학생들이 AI로 이렇게 프레임을 나눠주는 거를 일단 찾은 다음에 네. 프레임 쭉 나눈 거에서 키프레임에다가 새롭게 생성한 이미지 스타일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미지를 하나 넣고 뭐 여기다 하나 넣으면은 바뀐 이미지로 영상이 생성이 되고 근데 해보면 안정되게 되지 않고 중간중간에 혹시 뭐 왜곡되거나 움직이면서 바뀌거나 손이 한번 지나가면 얼굴이 우그러진다든지 오. 이런 게 생기면은 네. 다시 또 거기다가 디테일하게 스타일 입힌 이미지를 다시 넣고 그래서 잘 나온 그 영상들은 이렇게 프롬프트로 넣어서 뭐 디즈니 스타일로 바꿔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 프레임을 다 쪼개서 그 안에다가 제대로 넣어갖고 아, 또 그런 변환이 됐을 때 그런 수작업을 다 또.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 이런 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시작하는 수업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학생들이 일단 목표를 정해요. 이렇게 예시 올라온 영상들을 보고 우리도 새로운 스타일로 바꿔보는 걸 하겠다. 된 사례가 올라왔으니까. 네. 근데 그걸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성공 사례가 올라왔다는 거는 거의 처음 시도해보고 잘 된 거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성공을 한 건데 네. 저도 못 가르쳐 주니까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찾아봐요.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도 하고 하다가 모르는 거는 이렇게 챗 GPT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오. 어떤 에러가 났는데 네. 여기서 뭘 고쳐야 되냐 그랬더니 네. 이런 방식을 알려주고 그러면은 이제 디자인과 학생이니까 이게 뭔지도 하나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CMD에서 메소드가 없다는 뜻이 뭐냐 그랬더니 또 알려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만들더라고요. 또 지금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 게요. 챗GPT도 그렇고 지금 미드저니도 그렇고 이런 건 매뉴얼이 안 나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그 챗GPT 모든 사람의 언어를 학습을 통으로 시켜놨기 때문에 네. 사람이 하는 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뭘 넣었을 때 뭐가 나올지는 사람들의 대화에서 실마리를 찾는 게 정상이고요. 그리고 지금같이 말로 그림을 그리는 것도 클립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언어와 그림을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건데 글자 그대로 카메라 각도라든가 조명이라든가 대상의 외양 묘사라든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매뉴얼로 정리를 따닥따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에 누가 뭐 해서 야 이거 뭐가 된다라고 올리면은 아 이게 되는구나라고 따라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될까 해서 해보고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를 통해서 경험이 공유되고 있는 과정이지 매뉴얼을 보고 내가 다 봤으니까 다 할 줄 안다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디지털에서 먼 사람들하고 이제 격차가 좀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기겠네요. 그쵸. 네, 오늘 그 챗GPT에 대해서도 이재현 박사님 모시고 들어봤고,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 특히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 원종현 교수님 통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그 세 번째 세션에서는 실제로 저희 과학자들 많이 모셨는데 연구 현장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세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 기다려 주십시오.